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이 ep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모태솔로랑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리면서 어떠한 이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은요, 제가 이제 연애 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이제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뭐, 당연히 잘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뭐 이렇게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연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이제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드셔 하시고, 그리고 더 대책이 없어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연애 경험에서 이제 쌓아왔던 그런 축적된 데이터들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을 진짜 내가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더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도 많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이 이제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연애가 실패해서 다른 연애를 하고 실패해서 또 다른 연애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이라도 있는데,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넘어갔던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저절로 넘어가지 않게 됐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이제 뭐 어설픈 스킬, 그리고 좀 어렸을 때 그렇게 먹혔던 기술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써먹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은 한 번도 경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애 경험만 많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핵심적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거, 그리고 핵심적으로 내가 변화해야 하는 그 하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내가 100점을 맞추는 데 있어서 99가지를 다 알고 있다고 쳐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나머지 하나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치명적으로 내가 남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치명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르는 것에서 그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대하는, 내가 이제 너무 뭐 예를 들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어쩌면 처음부터 그냥 이제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근본적인 것은 이제 이성을 존중하는 거. 이제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여성분들도 남자분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이제 백지 상태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러한 자세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내 옛날에 A 여자, 옛날에 뭐 C 여자, D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성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세상적인 스펙의 기준을 나랑 이렇게 끼워 맞추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연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면서, 내가 사실은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객관적인 수치들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뭐 시장 질서에 의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는 약간 그런 식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맡기는 자세로 겸허하게 조금 다시 한번 좀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연애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육감적으로, 그리고 영감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시니컬해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굉장히 시니컬하고, 내가 뭐 다 해봤다, 그리고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계속 뿌리를 찾으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내가 이제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제 연애랑 결혼이 다른 것은요, 연애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막 진짜 여우같이 막 사랑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 잘 하시고, 어느 정도 막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 이렇게 좀 많이 붙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결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단 한 사람을 찾는 여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중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연애 경험이 많았던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깊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세상 연애 유튜버들도 이렇게 제가 종종 보는데 이제 참고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나도 듣고 그냥 이 지점은 크리스찬 연애의 특수성과는 굉장히 대비된다, 이런 것도 제가 짚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세상 연애 유튜버 분들이, 특히 남자 유튜버 분들이 이런 식의 자랑들을 하세요. 내가 수백 명의 여자를 만나봤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는 자랑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백 개의 실패를 해봤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다 가벼운 만남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진짜 한 사람 여자를 제대로 사랑한 유부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유튜버들을 참고하실 때는 초반에 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이 모태솔로 분들, 특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긴 배워야겠다라는 것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일수록 내가 그것이 아니라 너무 기술적인 것으로만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셔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있는지, 영혼 대 영혼으로 정말 내가 이성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모태솔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태솔로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놀이터에 갔는데, 놀이터에서 우리 초딩들이 너 모태솔로잖아 막 이러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초딩들도 모태솔로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태솔로라는 게, 우리 당연히 모태에서부터 솔로죠.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워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어가 참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모태솔로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gat혀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워 하시고, 이런, 저는 지금 30이 넘어서까지 모태솔로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생물학적 나이도 어느 정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자세로 지금부터 사랑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태도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면은, 오히려 백지 상태에서 더 잘 흡수하시고, 더 결혼까지 더 잘 가시고, 결혼해서도 잘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모태솔로가 언제까지가 좋은가라는 것을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이것도 정말 사바사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 기질이라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의 달란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희박한 확률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평균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제 나름의 생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0살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연애 경험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이야기해온 결과예요. 왜냐면 30이 넘어서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서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게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대, 그리고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신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른이 되기 전에는 연애 필드에 대해서 조금 좀 익숙해져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너무 10대 연애, 너무 20대 초반의 연애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제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애를 조금 일찍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봤을 때 10대 연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준비된 성인으로서의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감정이 이성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하고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요것이 가능한 나이가 연애를 시작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대까지는 그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전두엽이 10대까지는 다 자라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10대 연애를 하고 뭐 헤어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연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감정인데 그 감정에 그냥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중반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뇌가. 그렇기 때문에 20대 중반이 넘어서 연애를 하는 게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다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스킨십도 절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제 또 다음 사랑도 하는데 이렇게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의 연애, 10대 연애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제 경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 연애를 정말 집중적으로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30살에 너무 또 이렇게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이제 그쯤 되면은 그래도 이제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태 솔로이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는 조금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트라우마적인 것들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거절감이 너무 심하게 있거나,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성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경우, 그쵸? 이제 기회가 돼도 뭐 소개팅을 해준다 그래도 됐어 막 그냥 막 손사래를 치는 거죠. 막 그리고 막 누가 좀 다가와도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좀 회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회피하고 있는 그 감정에 이제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 나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다든지,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든지, 혹은 뭐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뭐 첫사랑에게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근데요, 뭐 이런 상처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두 곳도 없이 회피한다고 해서 나이가 뭐 계속 든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왜 이 연애 사업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두 곳도 없이 이제 뒤로 미루면은 나중에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잘 성찰을 하는 지점은 필요하다. 모태솔로가 그냥 그래 뭐 그냥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 괜찮다 이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자신한테 정직하게 봤을 때 내가 이것을 그냥 미루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덮어두고 있다면, 그 덮어져 있는 뚜껑은 언젠가는 열어서 내가 이제 마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것이 우리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과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또 있으세요. 왠지 이제 결혼할 사람을 한 번에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이제 모태솔로 분들 중에 많이 계신데,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모태솔로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첫사랑의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통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100% 맞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이 둘 다 첫사랑의 경우에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첫사랑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둘 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현실적인 기대로 이렇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은 감수해야 한다. 근데요, 제가 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험이요, 꼭 사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깊이 만나게 되는 이제 공동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함께 막 일을 하거나 부딪힘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역을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눔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일 같은 걸로 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제 부딪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꼭 이제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어도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상처를 마주대하고 그것들을 치료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썸을 타더라도 좀 순수하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배워야 할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찰의 지점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사귀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혼을 향한 준비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향한 준비가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제 이제, 지난 시간들 통해서 이제 저를 거쳐온 어떤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썸을 타더라도 지나고 나서 그냥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찰할 지점을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얘기, 뭐 정말 뭐 왜 안 됐을까? 혹은 이건 또 왜 됐던 걸까?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지점들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우리 신랑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나 어떤 그런 내 자신을 이제 반성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준비가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을 향한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귀는 가운데 그것을 가장 많이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애 자체가 저는 100% 결혼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애 자체가 이런 성찰하는 지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모태솔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25 이상 정도로 그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기에,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들이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만 좋으면 이성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근데 내가 1이라도 있는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덮어두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좋다는 합리화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은요, 초막 속에서 우리 네, 여호와가 좋사오니 당신만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은 너무 부정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얽혀가면서 인간관계 해가면서 조금은 이제 이것이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아예 연애를 하지 않는 태도나 혹은 연애에 너무 몰입된 태도, 이런 두 가지 다 지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연애를 하는,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성찰할 지점을 가져가고 건강한 결혼 생활까지 만들어가는 그 정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짝사랑 같은 거는요, 정말 뭐 10대 때나 20대 초반에 이렇게 그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짝사랑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짝사랑에서는요, 성찰할 지점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공상 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이고, 그거는 그 상대한테도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성찰의 지점은요, 관계성을 가져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내가 호감이 있나,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서로 느끼고 감정이 이렇게 좀 섞이는 가운데 서로 살짝 이렇게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멀리 대상을 놓고 저는 그런 짝사랑은 개인적으로는 30대 근저리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풍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터뜨리셔야 하고 현실로 내려오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경험의 어떤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사람하고 썸을 타더라도 내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어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만한 지혜를 가져가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도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 실수를 한다면 그 경험이 많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경험이 없더라도 썸을 타고 어떤 공동체의 관계들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나의 어떤 잘못된 점에 있어서 빨리 수정하라는 태도가 있었다면은 그러면 경험이 없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성찰하신 지점들 있으시면은 댓글 통해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